월요목주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무방 참여, 저희가 지금 이제 무방을 다시 열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참여 신청을 해주시고 나서 비번을 받으시고 나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무료 주식 정보방 요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도 아마 조금 혼자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제법 도움이 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6월 그러니까 우리 어제 하루 휴장이었는데 이틀간 미국이 진행됐던 지수 폭을 보게 되면 한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그거 부분을 지금 좀 일정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15달러, 116달러 이렇게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일단 러시아를 제외하고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한다는 얘기들도 지금 일단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어제부터 시작해서 QT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회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매월 475억 달러씩 지금 축소를 할 예정이고요. 한 9월 이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950억 달러 정도씩 매달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QT의 의미는 최소한 뭐 그전에 이 연준 위원들도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금리가 한 0.75%포인트 0.5에서 0.7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듯이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어제 오늘 미국 시장 조금 이제 이 약화된 모습들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QT가 지금 시행이 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QT까지 시행되고 6월, 7월 50bp씩 계속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한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올해 말에 기준금리는 3.5%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거의 뭐 크게 그런 시그널 안 보인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 향후 몇 분기 안에는 다시 2%대로 물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라파엘 브로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도 지난번에 9월 잠시 스톱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현재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간다는 정도의 흐름으로 봐야지 이걸 다시 밑으로 돌린다,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기 침체 시그널은 현재 보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 정점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이 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베이지북 공개가 됐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2개 지역 중에서 한 3개 지역 정도는 조금 경기 둔화와 관련돼 있는 우려를 조금 표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 어느 정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쪽에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조금 안도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 JP 모건 이 CEO, 다이먼 CEO가 경기 침체, 이 연준의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에 강한 침체가 한번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다시 한번 조금 끄집어 내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 내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 반영됐던 모습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QT도 시행됐고 이렇게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제나 그제 제법 많이 밀렸어야 합니다. 제법 많이 밀렸어야 해요. 지금 이걸 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가 뭐 이거 추세적으로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를 좀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만 시장에 한번 탁 돌아줘도 시장 뭐 거의 발작 수준을 보일 정도로 급격한 하락들이 장중 큰 변동성을 통해서 급격한 하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요 한 3일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12,000포인트 이 자리 걸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어제 살짝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완전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그 마감 지수가 11,994잖아요. 아직까지 뭐 완전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 요 자리 지지 테스트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옆으로 좀 기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 수준, 그 흐름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11,1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위까지 반등이 한 3일 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 해석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옆으로 지금 조금 더 기어주는 흐름,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위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왔다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지, 뭐 지금 이 상황이 다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밀릴, 물론 이 가능성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옆으로 기다가 약간씩 반등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발작을 일으키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호재를 거의 묻어버리는 이런 시장을 만들면서 힘들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시장인데, 그 상황에서 최근 요 3일간의 반등 과정에서 보면 일단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요. 밸류상으로도 지금 제법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요 구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들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긴축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정도쯤 가서 6월, 7월 올려놓고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물론 그 전부터 치면 지금 3번 연속 50bp씩 올리는 거니까 한 서너 달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물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 이미 지금 인플레는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그
지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엊그저께 그 6월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0일 CPI 정도까지만 꺾여서 나오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연준에서도 그렇게까지 이 강경한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경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물론 연준은 지금 한 2달 이상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6월, 7월 올려놓고 9월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흐름, 그리고 그 뒤에 그 이후에는 0.25 정도씩 올리면서 일단은 나중에 곡간을 다시 비워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지금 조금 채워두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의 정도의 흐름. 물론 인플레이션 정도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중국 상황, 이것들에 따라서 일부 조금 가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시가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후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형태의 금리 인상을 위험을 무릅써가면서까지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증시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일부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 근처에 와 있는 상태. 따라서 최소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급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하락은 저지를 하는 정도의 옆으로 기는 정도의 흐름이 당분간 월 초에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가 조금 길었죠. 자,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하락 출발 이후에 코스피 눌림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아직도 지금 오늘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등 강도가 그렇게 조금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외국인들 선현물 모두 매도 중인데 코스닥 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선물 매도가 좀 많습니다. 장 초반부터 조금 많았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현재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시원하게 저 좀 찍은 것 같아 라고 반등 이제 나올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오늘 지금 조정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시장 안정화 추세의 흐름, 그 흐름은 지금 물론 좀 둔화됐겠죠. 시그널들이 둔화된 상태입니다만 지수 빠지는 흐름이나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 시그널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 안정화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오늘 오후장 들어가서는 뭐 이게 오늘 뭐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자리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일정 정도 반등 주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시장은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이 매도에 맞서가지고 기관들이 선물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기관들 제가 지금 근 1년째 거의 1년 넘게인가요? 말씀을 거의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 드리는 이유가 얘네들이 뭐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팔고 한쪽에서 사는 것 이런 계속 이 상황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아침 초반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조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셰일가스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 전력 설비 섹터들도 오늘 움직임들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안 섹터들 움직임 약간씩 좀 있고요. 강하지는 않아요, 현재.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도 상위 쪽에서는 건설, 리오프닝, 게임,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오전의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내부적으로 물 밑에서는 이 백조 오리가 지으리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 계속 최근 추세는 계속해서 매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일정 정도 얘네들 매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기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휴림로봇, 서전기전, LX세미콘, PNT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심텍, HLB, 펄어비스, JYP 엔터,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가 눈에 좀 띄는 정도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지금 저점 높여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가 또 하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하나를 지울게요. 일단 좀 헷갈리니까 자 조금 더 확대를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자 오늘 갭으로 떨어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다시 2670포인트 지금 살짝 이탈된 상태인데 오늘 요 정도만 회복하고 마감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지금 열려 있기는 제가 봤을 때 요 지금 추세 저항선까지는 열려는 있습니다. 지지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 라인까지는 지수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이게 지금 여기서 2670 전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60일선과 함께 같이 넘어주는 그리고 이 추세 지지선 미팅하면서 살짝 요 한 2, 3일 정도 뒤에 밑으로 한번 살짝 찍고 이렇게 반등을 좀 주는 요런 정도 흐름 기대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이제 기대 섞인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최소한 2670 위로 안착이 좀 돼줘서 2730포인트 위로 좀 올려주는 흐름 여기서 움직여주면 제일 좋겠고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2670에서 2730 정도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만 좀 나와줘도 일단은 과거보다는 좀 한 발짝 양보했습니다만 충분히 시장에서는 움직일 섹터들이나 종목들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좀 시장 안정화를 그대로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